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쉬어가는 어떤 느낌으로 차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뭐 가기를 통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보복을 한다 굉장히 치졸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또 부품이라든가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대체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뭐 응원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일본의 어떤 부당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하고 분개하고 노 저펜 그다음에 노 뭐 비짓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을 또 알아야 되는 어떤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일본의 어떤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쉬어가는 타임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마 뭐 아신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인생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지만 마치 알쓸신작 같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타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 본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심도 있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발표문이 나오면 좀 말씀드리기 전에 커피 브레이크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일본이 요즘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첨화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와로 보통은 동양에서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돼 있잖아요. 위에 이제 모서리 부분, 이제 용마루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첨화들이 있는데요. 색깔도 비슷하고 양식도 비슷한 것 같지만 한중일 삼국이 좀씩 다릅니다.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도 가보시고 또 일본도 가보시고 하신 분들은 뭐 자세하게 보면 느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위에 있는 그 모서리 부분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처마의 어떤 그런 각도가요 거의 직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끝에가 거의 어떤 그런 마무리가 전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처마가 위에 있는 모서리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살짝 이게 위쪽으로 좀 들려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한국의 곡선미라고들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면 이 위에 있는 모서리로부터 이 처마가 떨어지는 게 위로 아예 하늘 쪽으로 이게 휙 꼬부라져 있어요. 약간 좀 오바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또 흔히들 뭐 시쳇말로 국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직각으로 떨어지면요 비가 오거나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으면 이 빗물이 이 위에 있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고이지 않고 그냥 다 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건축물 자체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건축물이 기와 밑에는 뭐 진흙이라든가 이런 어떤 숨을 쉬는 그러한 느낌의 자재들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면 건축물들이 상당히 오래가기가 내용연수가 그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일본같이 이 처마가 너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려 있으면요 오히려 빗물이 좀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 빗물들이 고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밑에 있는 건축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습해진다든가 이 습한 것들이 다른 어떤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깎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처마가 아름답게 어느 정도 살짝 들려 있으면 적절한 어떤 빗물의 함유와 또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건축물의 내용 연수라든가 건축물이 숨쉬게 하는 또 인간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생명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일본에 국한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일본에 가면 건축물의 외벽을 자세히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벽을 보면 의외로 타일로 외벽이 마감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벽이 주로 어떤 걸로 돼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뭐 요즘에는 뭐 아예 콘크리트로 골조를 쌓아놓고 그냥 쌓아져 있는 콘크리트 그대로 그냥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해서 외벽으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콘크리트 외벽 그러니까
벽이 있고 그 위에 벽돌로 쌓거나 아니면은 화강석 같은 걸로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러면 최근에는 다세대라든가 빌라 같은 거 많이 지을 때 쓰는 회벽칠 방식이라고 해서 드라이비트 방식으로 해서 석고 같은 걸 이렇게 막 칠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명고르기를 하고 색깔을 예쁘게 입혀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든가 유지보수할 때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방식이 많습니다. 왜 일본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그 외벽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주택의 내부의 인테리어를 할 때요. 굉장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데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하면 변기를 고치거나 또 뭐 욕조를 갈거나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일 자체가 낡아서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걸 갈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쪽에 전문가분들이 한 두 분 정도가 붙어서 하루 반 이틀 정도는 해야 조그만 화장실 타일들을 다 깰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 깬 다음에 거기다 다시 이제 새로운 타일을 붙이고 또 방수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타일을 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타일 자체를 시공을 할 때요. 거기다 붙이는 그러한 접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단단하게 붙어져 있어서요. 타일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른 것들 뭐 마루를 깨내서 갈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화장실에 타일 뭐 붙이고 뭐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타일이 건축의 외장재로 쓰면요.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었던 골조가 약간 금이 가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다가 타일을 붙이면 이거를 금가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인장력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외장자재는 타일이 최고입니다. 근데 타일의 단점은 뭐냐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다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바꾼다든가 새롭게 만든다든가 할 때는 좀 이런 한계가 좀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타일 외장재를 잘 안 쓰는데요. 일본은 타일 외장재를 쓰는 이유가 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골조가 조금 갈라지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타일이 이제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잡아주는 인장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장자재를 타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 좀 오래된 건축물 중에 40년 50년 된 이런 건축물들 보면요, 은근히 그 외장이 타일로 돼 있는 건축물들 꽤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함으로 지배를 당할 때 그때 영향을 받아서 오래된 건축물들도 상당히 오래된 지역들 가보면 타일로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영향이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외장재를 굳이 일본처럼 진이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타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타일로 쓰는 양식들이 아직도 선호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살짝 간단한 팁처럼 알고 계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상대하고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다음 주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핫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같은 그런 얘기들로 알쓸신작 같은 주제로 잠깐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